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가사작품 중 농가 원령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요, 다른 가사와는 다르게 원령체로 되어 있는 가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핵심 정리에서 원령체 장편 가사라는 말이 있죠. 원령체라는 말은요, 달별로 1월에서 12월까지 1월에서 12월까지 그 달별로, 절기별, 계절별로의 어떤 그 농가에서 행해지는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에서도 지금 핵심 정리에 나와 있지만 원령체 장편 가사이면서요. 농촌에서 바로 한 해 동안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나열했고요. 농촌의 바로 뭐 세시풍속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래에서는 바로 원령체 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달거리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농사 짓는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농사일을 권장한다든가 뭐 이런 좀 교훈적인 내용과 계몽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표현 면에서는 각각의 그 수사법들, 대구법, 직유법, 은유법, 상징법 여기에 또 직설적인 표현까지 뭐 본문에서 이제 정월령 같은데 보시면요 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게을리 굴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고 해서 이런 직접적인 언급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좀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성은 전 13장. 이거 좀 이상한데요. 12월까지면 12장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우선은 그 서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사 빼고 1월부터 정월령부터 12월까지. 그럼 서사를 합하면 13장이 되는 거겠죠. 정월령에서 12월까지의 구성이 동일하고요. 어떤 게 동일하냐? 가로 안에 있죠. 먼저 절기를 소개하고요. 거기에 대한 작가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고요. 농사일에 대한 권장과 세시풍속의 소개가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각 달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에 대한 권장과 세시풍속의 소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의를 보시면 원령체 노래로 가장 그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조선시대의 어떤 그 생활상 및 풍속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시면서요. 그럼 본문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정월령만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이라고 하면 1월이죠. 1월인데 여기서 1월이라는 건 우리가 양력으로 얘기하는 지금의 1월이 아니라 음력 1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월은 맹춘이라 음력으로 1월이라고 그러면 뭐 양력으로는 한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이 다가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월은 맹춘이라 맹춘이란 말은 초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맹춘은 초봄. 입춘 우수의 절후로다. 입춘 우수가 있는 절기로다. 봄의 입춘, 봄의 문턱에 다가섰다. 우수. 이게 약간 2월 음력 2월 18일경 뭐 이때 2월 18일경 정도면 우수라고 해서 이제 뭐 이 비 내리는 그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거죠. 절기로다. 산중간하게 빙설이 남았으니 산골짜기에 흐르는 얼음과 산골짜기에는 얼음과 눈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 겨울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초봄으로 막 들어가는 거니까. 평교 광야의 운물이 변하도다. 넓은 들판에 경치가 변하기 시작하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계절의 변화, 겨울에서 봄으로의 그 계절이 이행하는 변하던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요. 자, 어와 우리 성상 애민중농 하시오니 우리 임금님께서 성상이라는 건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은 우리 임금님께서 애민중농하시오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농사를 중히 여기시니 간측하신 권농유능 간측하신 농사를 권장하시는 진심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이러면서 그 권농음윤이란 말이 있죠. 진심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권농유능 농사를 권장하시는 임금님의 말씀 권농유능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필기를 한 것처럼 농사를 권장하시는 임금님의 말씀이 권농유능이 되겠고요. 간측하시는 건 진심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진심으로 측은히 여겨서 농사를 권장하신 임금님의 말씀이 방곡에 반포하니 방방곡곡에 알리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내 몸에 이해를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 소냐 슬프다라고 감정의 직설적인 표출 감정의 직접 표출이 나왔고요. 감정의 직접 표출
아무리 무지한다 할 때 내 몸의 이해를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여기서 성의라는 말은 임금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의 뜻이 뭐예요? 농사를 중요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뜻을 명분으로 제시해서 농사일을 강조하는 거죠. 임금의 뜻을 명분으로 제시해 농사일을 강조한 거다. 산전수답 상반하게 힘대로 해오리라 라고. 밭과 논을 반반씩 균형 있게 힘써 경작하오리라 라고 하죠. 1년 풍흉은 측량치 못하여도 1년의 풍년과 흉년은 예측치 못해도 라고 하죠.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나니 1년의 풍년과 흉년은 예측하진 못해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한다. 사람의 힘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을 면하나니 라고 하죠. 이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나니 이 부분은요. 탈운명적 사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탈운명적인 사고가 드러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몽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각각 권면하여, 제각각 권면에서 제각각 권하여.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제각각 권면하여. 본문에서요, 여러분들, 게을리, 다음, 제각각 경만에 게을리 굴지 마라. 이 부분이 좀 빠졌네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좀 다시 써놓았는데요. 이 게을리 굴지 마라 라는 부분은요, 게을리 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라는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게을리 굴지 말고 열심히 농사에 부지런히 일을 힘써라 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1년직에 제춘하니 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은 거기 전까지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 부분에서는 우선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첫행 부분은요. 정월의 절기를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행은요, 요 두행 부분은 정월에 대한 감상 부분이 드러났고요. 정월에 대한 감상.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게을리 굴지 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의 전체 내용은요. 농사일에 힘쓰도록 이 부분 전체죠. 여기는 농사일에 힘쓰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죠. 농사일에 힘쓰도록 권장함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년직에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미리 계획해라 라고 하죠. 여기선 정월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봄에 만일 실시하면, 봄에 만약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종년일이 낭패되네. 그 해의 마지막이 엉망이 될 것이다. 낭패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요. 바로 그 정월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정월의 중요성.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먹여 라고 했죠.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 농사 짓는 소를 잘 살펴먹여 제거름 재워놓고 일변으로 실어내어 라고 하죠. 제거름을 재워놓고 한편으로 실어내어 맥전의 오줌주기 세전보다 힘써 하소. 보리밭에 오줌주기 새해가 들기 전 좀 더 힘써 해보자. 밭을 좀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늙은이 근력 없고 힘든 일은 못하여도, 늙은이 힘이 없고 힘든 일은 못해도 낮이면 이역렵고 밤에는 새끼꼬와 때맞춰 지비운이 큰 근심 덜었도다. 낮이면 이역을 렵고 밤에는 새끼꼬와 때맞춰 지붕을 이니 큰 근심을 덜었구나 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농사일들, 정월에 해야 할 농사일들, 이제 거름을 줘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요.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영도 엮고, 밤엔 새끼도 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실과나무 벚꽃 따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자, 실과나무에, 과실나무에, 벗겨내고, 보굿의 사토리인데, 벚꽃이라는 것은 굵은 나무줄기 사이에 비늘 모양으로 덮여있는 그 겉껍질. 이걸 벗겨내야 나무에 벌레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벚꽃 따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가지 사이에 왜 돌을 끼우냐면요. 가지 사이에다 돌을 끼워서 가지가 더 옆으로 넓게 벌어지게 해서 열매가 맺혔을 때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열매 실과가 아주 실하게 잘 맺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지 사이에 돌 끼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정월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농사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파란 부분으로 밑줄을 한 그 부분들은요, 바로 그 파란 부분들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은 바로 정월의 농사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바로 농지를 다스리고 농으를 살펴먹고 재건을 지어놓고 일변 실어내어 맥주내 오줌 주기, 이역놓고 새끼꼬아, 이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 때마침 집 니은이 큰 근심을 덜었도다. 실과나무 벚꽃 따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라고 하죠. 정존날 미명시에 시험조로 하여서 정월 초하룻날 날이 밝기 전에 시험 삼아 해봅시다. 며느리 믿지 말고 송국주를 밑하여라. 자,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송국주, 소나무와 국화주를 걸러라. 삼춘 백화시에 화전일취하여 보자. 온갖같이 만발한 이때 화전일취하여 보자. 꽃을 안주 삼아 우리 시컨 취해보자 라고 했죠. 백화시라는 말은요, 이 백화시는 온갖 꽃이 필 때, 온갖 꽃이 필 때 화전일치, 한번 화전을 안주 삼아 취해보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의 내용 가기 전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지금 방금 본 거,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여기 1년지게 제춘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 전체의 내용은요, 정월의 농사일을 언급한 거죠. 바로 정월의 농사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상원날 달을 보아 수환을 한다니, 상원이라는 건 정월 대보름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상원날은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설날이 설이 지나고 그 15일이죠. 그래서 그 달이 완전히 만월이 될 때 달을 봐서 그 달을 보고 수환을 한다라는 것은 그의 홍수와 가뭄을 한다 하니 노농의 징험이라, 늙은 농부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하네. 그러니까 대보름날에 그 달의 형세를 봐서 그 1년 농사를 점쳤다는 거죠. 정초에 세배하던 돈후한 풍속이라. 정초, 정월 초하룻날 세배하는 것은 인정이 돈독한 우리의 풍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배하기 풍속,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세배하기. 요게 이제 정월 대보름날하고 정초에 이제 세배하기, 정월에 행하는 그런 어떤 설날의 풍속을 얘기하죠. 설날에. 자, 세배하기라든가 미리 조금 선생님이 좀 네모를 할게요. 연 띄우고 널 띄고, 그 다음에 윷노란하기, 윷놀이하기, 사당에 세알, 인사하는 거죠. 사당에 인사드리기. 요거까지는 지금 이렇게 네모한 것들은요, 모두 설날의 풍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정초에 세배하던 돈우한 풍속이라. 새의복 떨쳐 입고, 우리 설날 설빔이라고 새 옷 입죠? 새의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새의복이라는 건 설빔. 설빔을 떨쳐 입고 친인척 서로 찾아 노소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와각버석 불긋불긋 불색이 번화하다라고 하죠. 새 옷을 입고 여기저기 이제 싹싹 풀을 먹였으니까 뭐 옷이 버스럭버스럭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빛깔이 화려하다, 물색이 번화하다. 산나이 연 띄우고, 남자아이들은 연 날리고, 계집아이 널뛰고, 여자아이들은 널뛰고, 윷노란하기, 윷놀이하기. 자, 그래서 연 띄우고, 연 날리기, 널뛰기. 요거는 윷놀이. 사당에 세알하기, 사당에 인사드리기. 세알하는 건 인사드리기. 어디에? 사당. 조상의 어떤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에 인사드리기. 병탕 주가로다. 병탕의 주가로다. 떡국과 수리 과일의 안주로다. 엄파와 미나리 무옴 곁들이면, 음파와 미나리를 무싸게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하여 오신채를 보래요. 보기에 새롭고 싱싱하니 오신채 5가지의 그런 나물들 부추, 겨자, 파, 마늘, 무릇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겠느냐?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고 자 이 부분은요.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안분지족의 자세. 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름날 풍속을 좀 볼게요. 보름날 풍속은 또 파란 걸로 좀 내문을 할게요. 약식다래라는 거 하고요. 다음 페이지 좀 먼저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귀 밝히는 약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부럼 삭는 생률 우리가 보름날 왜 이렇게 견과류 뭐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거 깨물어서 뭐 부스럼이 1년 동안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풍습 있죠. 그 다음에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하기 횃불 켜기.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네모한 것들은요 모두 언제 대보름날의 풍속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설날의 풍속과 대보름날의 풍속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름날 약식달의 신라적 풍습이라 라고 하죠. 보름날 약밥을 지어 먹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신라 때의 풍습이다 라고 하면서 묵은 산채 살만해요 라고 하죠. 지난해 말린 그 묵은 산나물을 살만해요. 육미를 바꿔주냐. 육미 고기 육의 만미자죠. 고기 맛과 바꿀 수 있겠냐. 그 지난해 삶아놓은 그 나물 맛이 고기 맛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귀 밝히는 약술이며 이걸 먹으면 뭐 한 해 동안 귀가 밝아진다라는 거죠. 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부럼 삭는 생률이라 아까 얘기했죠. 대보름날 아침에 밤이나 호두, 땅콩 등을 깨물어서 1년 동안 그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풍습이 있죠. 부럼 깨기 우리가 이제 부럼 깨기라고 하죠. 대보름날 가까우면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이런 거 팔잖아요. 그죠? 땅콩이나 호두나 뭐 이런 것들.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먼저 불러 더위 팔기는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내 더위 사라. 그래서 더위를 팔면 그의 한 해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그 풍습이에요. 풍습. 그 다음 달맞이, 횃불 켜기. 그죠? 그래서 풀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의 놀이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그 대보름날의 바로 풍속을 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그 정월령 부분을 공부했고요. 교과서 부분에는 8월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월령과 8월령만으로도 우선 대표적으로 농가월령가를 좀 정리해 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 8월령 부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